안녕하세요. 김 실장의 체형교실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 척추측만증입니다. 척추측만증의 뜻은 척추가 콥스 각도로 10도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콥스 각도라고 하는 건 엑스레이를 찍으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 측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 각도가 10도 이상의 경우를 측만증으로 진단을 하는데, 이 측만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능성 측만증과 특발성 측만증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전체 측만증 환자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는 기능성 측만증은 원인이 명확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병 연령에 제한이 없어요. 성장기에 생기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인이 명확하게 찾아지면 100% 치료가 가능해요. 또 하나의 특징은 각도가 그리 심하지 않아요. 보통 10도 안팎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능성 측만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특발성 측만증이라는 거예요. 특발성 측만증은 전체 환자의 약 85% 정도를 차지할 만큼 대부분의 측만증이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특발성 측만증은 성장기에 시작을 합니다. 성장기에 시작이 되어서 성장이 끝날 때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요. 이 특발성이란 말의 뜻은 뚜렷한 원인도 모르고 의학적으로 치료법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디오패딕이라고 하는데 이게 특발성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측만증은 성장기에 뭐 뚜렷한 원인이 없어요. 뭐 우리 흔히 어머니가 말하는 자세가 안 좋아서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뭐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쪄서 뭐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원인일 수 있지만 무엇 하나를 명확하게 단정짓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영향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인들의. 그래서 이 가장 이론적인, 최근에 각광을 받는 이론은 이런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척추가 휘는데, 이 척추가 마지막에 휘는 원인이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학적으로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측만증은 한번 진행이 되면 다시 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게다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더 돌리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개선율도 떨어집니다. 이 측만증은 발견 즉시 성장이 끝날 때까지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막는 게 치료 목적이에요. 아니, 원인도 없고 치료법도 없다면서 어떻게 막느냐? 원인은 모르지만 결국엔 척추가 틀어지는 건 근육의 불균형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쪽 근육이 짧아지고 한쪽 근육이 두꺼워져야 척추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져야죠. 그러니까 원인은 모르지만 몸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이 근육의 밸런스를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짧아지려고 하는 근육을 계속 스트레칭으로 늘려주고요. 약해지려고 하는 근육을 계속 운동을 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멈출 때까지, 즉 측만증이 멈출 때까지 진행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 목적이에요. 요즘 뭐 광고 보시면 너도 나도 다 고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없어요. 아마 완벽한 치료법을 개발해낸다면 노벨상을 탈지도 모르겠죠. 다 상술입니다. 고치기가 어려워요. 전체 환자의 50%는 치료를 했더니 유지밖에 안 되더라. 근데 그것도 잘한 거라고 해요. 35% 정도는 일부 개선이 가능합니다. 보통 5도에서 10도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10에서 15% 정도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심해지더라. 이게 어디서 나온 데이터냐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측만증 교정 운동이 있어요. 독일의 슈로스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슈로스 운동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특발성 측만증은 치료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측만증을 치료하는 또 다른 목표가 있어요. 몸이 진행을 막아서 수술을 피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측만증 때문에 당연히 근육이나 자세에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2차적인 통증이나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선생님, 저 허리가 아픈데 척추 측만증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측만증이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의 원인. 근데 측만증이 있다고 통증이 꼭 생기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성장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자라는 시기잖아요. 근육이 자라요. 골격이 자라고. 그만큼 회복도 빠릅니다.
그래서 많이 휘어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달라요. 성인이 돼서 나이가 들어가면 매년 근육이 1%씩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약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나 척추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는 굳이 지금 아프진 않지만 이 운동을 배워서 진행을 막고 평생 네 스스로 꾸준히 해서 아프지 않고 살기 위해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약을 해본다면 측만증의 치료 목표는 일단 진행을 멈춰서 수술을 막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최대한.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개선이 가능하다면 개선을 시켜주는 거고요. 세 번째, 측만증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측만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술과 비수술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